일본 교육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학생들의 공책에서 일본의 상징인 한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낯선 문자, 기역,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 한자 2136자. 9년 내내 한자와 사투를 벌이는 일본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단언했습니다. 한자 없는 학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글을 쓴 지 단 2개월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56점 폭등한 것입니다. 도쿄대 교수가 무릎을 꿇었고 문부과학성은 사상 초유의 공식 허가를 내렸습니다. NHK가 전국에 타전한 이 충격적인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적 혁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펜 하나로 일본 교실을 전복시킨 문자 혁명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가지 문자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언어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제 앞에 놓인 42장의 시험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35명의 학생이 한자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고 오가와 하루토라는 아이는 22점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미우라 아키라입니다. 2016년부터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미도리 가오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한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3일 여름방학 후 첫 실력평가 결과가 그 자부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42명 중 35명이 50점도 넘지 못했고 오가와 하루토는 22점을 받았는데 이게 벌써 네 번째 낙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학 담당 쿠도 선생님이 혀를 찼어요.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우리 세대는 한자 2000자도 다 외웠는데. 야마모토 선생님이 거들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우리 선조들은 서양 문물을 모두 한자로 번역했잖아요. 일본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죠. 이시카와 교감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의 삼중 체계. 이게 일본 문화의 우수성 아닙니까? 그때 젊은 여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케이팝만 들어요. 수업 중에도 한국 노래 흥얼거리고. 쿠도 선생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우리가 36년간 통치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한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야마모토 선생님이 손을 저었어요. 한국 문자요? 동그라미 네모 같은 거? 애들 장난감 같던데요. 이시카와 교감이 웃었습니다. 한글이 뭐가 대단하다고. 일본어의 깊이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교무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일본어를 6개월 만에 유창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웠어?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한자 옆에 빼곡한 히라가나 발음 기호들, 지우개 자국이 가득한 연습장이 보였어요. 학생이라는 한자는 가쿠세이, 선생은 센세이로 읽습니다. 그런데 생이라는 한자 하나만 봐도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읽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걸 전부 외워야 합니다. 다음 날 하루토를 상담실에 불렀습니다. 왜 한자 공부를 안 하니? 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선생님, 저는 외우는 게 너무 느려요. 하나 외우면 둘을 까먹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성실했어요. 수학은 80점, 영어는 75점을 받는데 한자만 나오면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학교에서는 학습부진 학생 5가정에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봉투 5장을 건넸고
그중 하나가 오가와 하루토 학부모님께 보내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교장 선생님이 전체 교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전국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후쿠오카 지역 67개 사립 중 62위입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내년부터 한자 쓰기 보충 수업을 주 3회로 늘립니다. 방과 후 1시간씩입니다. 한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한자는 기본입니다. 이걸 못하면 고등학교 입시도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루토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충 수업 들어야 해. 괜찮겠니? 하루토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10월까지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방법인데? 하루토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절박함이 보였어요. 알았어. 10월까지 지켜보자. 하루토가 교실로 돌아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10년 전 그 한국인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이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거든.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리고 한 달 후 하루토가 어떤 방법을 들고 올지를. 2021년 10월 초 하루토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학 동안 새로운 공부법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자 옆에 낯선 문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네모 같은 기호들이 조합된 문자였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토가 조금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한글이요. 한국 문자예요. 한글. 한국 문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동그라미, 네모라고 비웃던 바로 그 문자였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라요. 그냥 일본어 발음을 적는 도구로만 써요. 그러면서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학생이라는 한자 옆에 가쿠세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고, 선생이라는 한자 옆에는 센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히라가나보다 짧고 명확해 보였어요. 저는 그 노트를 들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쿠도 선생님이 노트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거? 낙서야? 기역, 니은, 디귿. 애들 장난 같은데? 이시카와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설마 한국 문자로 공부한다고? 학부모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미우라 선생님, 빨리 그만두게 하세요. 하지만 학생이 해보고 싶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 학교에서 한국 문자라니. 창피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금지시킨 문자를 지금 와서 배운다고요? 그때 하루토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근데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1443년에 만드셨대요. 교감 선생님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해? 하루토가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시대였죠? 우리는 중국 한자 그대로 쓰고 있었고. 근데 한국은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쿠도 선생님이 비웃었습니다. 뭐? 2시간? 허튼 소리 마라. 히라가나도 일주일 걸리는데. 하루토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외우면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를 다 따로 외워야 하잖아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니시무라 에미 영어 선생님이 노트를 가까이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정확하네요. 교감 선생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까지 무슨 소리를. 그날 오후 저는 하루토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봐. 11월 중간고사까지. 그때까지 성적이 안 오르면 그만둬야 해. 하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며칠 후
하루토의 친구 3명이 점심시간에 교실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키무라 린, 나카지마 소타, 하세가와 미유. 이 아이들도 하루토처럼 한자 성적이 낮았어요.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다른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루토가 노트를 보여줬어요. 한글. 한국 문자야. 이걸로 일본어 발음 적으면 엄청 빨라. 한 학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국 문자로 공부하면 뭐해? 시험은 한자로 나오는데. 하루토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4층 복도 끝 빈 교실에서 기역, 니은, 디귿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쌍기역은 어떻게 쓰는 거야? 받침은 뭐야? 이거 1시간이면 다 외울 수 있어.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제로 시킨 보충 수업에는 억지로 앉아있던 아이들이 한글은 스스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우라 선생님, 제가 영어 수업에서 발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채점표를 보여줬습니다.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문제였는데요. 카타카나로 비유티후루라고 적은 학생들은 정답률이 23%였어요. 근데 한글로 뷰티풀이라고 적은 학생들은 정답률이 89%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니시무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글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발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답니다. 우리 카타카나보다 훨씬 정밀해요. 그날 밤, 저는 10년 전 그 한국인 친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글이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거든.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중간고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루토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하루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날 교실을 순회하면서 하루토를 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채점 결과가 교무실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2021년 11월 중순 중간고사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가와 하루토의 국어 점수 78점. 지난 시험보다 56점이나 올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지만 78점이 맞았어요. 하루토만이 아니었습니다. 키무라 린 74점, 49점 상승. 나카지마 소타 71점, 41점 상승. 하세가와 미유 76점, 47점 상승. 한글로 공부한 4명 모두 40점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하루토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렸니? 하루토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로 발음 정리하니까 복습이 엄청 빨라졌어요. 전에는 한자 하나 외우는데 10분 걸렸는데 지금은 2분이면 돼요.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글로 공부하면 점수 진짜 오른대. 11월 말까지 같은 반 학생 18명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교실 한쪽에서 기역, 니은, 디귿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교무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쿠도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한국 문자 때문이라고. 이시카와 교감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우연이야, 우연. 야마모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4명 모두 40점 넘게 올랐어요. 확률적으로. 교감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라니까. 한국 문자가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될 리 없어. 우리 일본어가 얼마나 우수한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감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학부모 총회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카지마 소타의 어머니 나카지마 카오리 씨가 4명의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교장실에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나카지마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애가 한국 문자로 공부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장 선생님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개인 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걸 학교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카지마 씨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대동아 공영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 한글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열등한 문자니까요. 또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입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오는 나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합니까?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12월 학부모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하루토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 한글 공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하루토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한글을 쓰기 시작한 학생 18명의 평균 점수 상승폭은 17.3점이었습니다. 쓰지 않은 학생들은 평균 3.1점 상승에 그쳤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니시무라 선생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우라 선생님, 영어 과목도 비슷해요. 한글 쓰는 학생들 평균이 12점 올랐습니다. 쿠도 선생님도 조용히 말했어요. 수학 문제 풀이에 한글로 메모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계산 실수가 줄었어요. 한글이 국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학부모 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우라 선생님, 총회에서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날 밤 하루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지금 23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매일 만나서 공부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방학도 아닌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니.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어차피 한글을 쓰니까 한국어 문장도 이해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학교가 허락하든 말든, 학부모들이 반대하든 말든, 아이들은 이미 자기 방식을 찾은 겁니다. 12월 첫째 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도쿄의 한 교육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사카 중학생들 한글로 성적 올린다.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묘사가 정확했어요. 기사 아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 학교에서 한글을? 성적만 오르면 뭐든 괜찮다는 겁니까? 흥미로운 시도네요. 효과가 있다면 연구해 볼 만합니다. 댓글은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사 봤습니까? 우리 학교 얘기 맞죠? 저는 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교육계 전체가 지켜볼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사 하나가 일본 전역으로 파장을 일으킬 줄은. 2021년 12월 학부모 총회가 열렸습니다. 체육관에 250명의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후쿠오카 교육청 관계자 2명도 배석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한글을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결과 해당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17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외국 문자를 쓴다는데 사실입니까?
체육관이 술렁였어요. 나카지마 카오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일본 제국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분들이 지키려던 게 뭡니까?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자를 배운다고요? 이건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리가 발전시켜준 나라예요. 그 나라 문자를 배우다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나카지마 소타의 친구 타케루의 아버지였어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타케루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도요타에서 30년 일했습니다. 작년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견학했어요. 그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품질, 속도, 효율.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체육관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삼성은 소니를 이겼습니다. 현대차는 도요타를 위협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우리가 식민지라고 무시하던 나라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효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선택했고요.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이 한국 문자 덕분에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미래가 우리 세대의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무라 린의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은 3년 동안 한자 때문에 울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외우고 또 외워도 시험만 보면 까먹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쓰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70점을 받고 와서 엄마,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그 미소가 어떤 자존심보다 소중합니다. 나카지마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는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어로 시험 봐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노트 정리와 암기용입니다. 실제 시험은 일본어로 봅니다.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거들었습니다. 영어 듣기 시험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글 쓰는 학생들이 평균 12점 더 높았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교육 효과는 분명합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2월 기말고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공식적인 금지 조치는 보류합니다. 대신 경과를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하루토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월까지는 계속해도 돼.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하루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사카 대학교 언어학과 모리타 켄조 교수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표음문자 연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법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모리타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이건 언어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사례입니다. 1월에 학교를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학술적 근거가 생기면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쉬울 겁니다. 12월 말 교토의 한 중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3명도 한글로 노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글 학습법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마지막 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루토와 친구들이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허락하든 말든, 학부모들이 반대하든 말든. 아이들은 자기 방식을 찾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해가 되면 오사카 대학교 교수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2022년 1월 도쿄대 모리타 켄조 교수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교장실에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20년간 세계의 표음 문자를 연구해왔습니다. 한글 학습법 소식을 듣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모리타 교수가 답했습니다. 3주면 충분합니다. 학생들 면담과 학습 시간 분석을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허락했고 모리타 교수는 조교 2명과 함께 학교 세미나실에 머물렀습니다. 첫째 주 모리타 교수는 한글을 쓰는 학생 23명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하루토와의 면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어땠니? 모리타 교수가 물었습니다. 하루토가 답했습니다. 2시간 만에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히라가나 배울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왜 빨랐다고 생각하니? 규칙이 명확해서요. 기억에 알을 붙이면 가, 어를 붙이면 거. 이렇게 조합만 하면 되니까요. 히라가나는 46개를 다 따로 외워야 하잖아요. 모리타 교수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둘째 주 교수팀은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한자 하나를 완전히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고 복습 속도를 비교했어요. 뇌파 측정까지 했습니다. 셋째 주 모리타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무실에 전체 교사가 모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리타 교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자 하나를 완전히 익히는데 평균 53분이 걸립니다. 쓰기, 읽기, 의미를 모두 포함한 시간입니다.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글로 발음을 정리한 학생들은 19분이면 됩니다. 64% 단축입니다.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리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복습 속도입니다. 일주일 후 기억 테스트에서 일반 학생들의 정답률은 58%였습니다. 한글 학생들은 89%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리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가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히라가나는 개별 암기인데 한글은 시스템 학습이거든요. 그리고 모리타 교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20년간 세계 문자를 연구하면서 한글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금지시켰다는 이유만으로요. 모리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글은 제가 본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화면에 세종대왕 초상화가 떴습니다. 이분은 세종대왕입니다. 1443년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한글을 만드셨어요. 모리타 교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역사에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교무실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질투합니다. 왜 일본에는 세종대왕이 없었을까?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우리가 금지시켰다는 사실이. 이시카와 교감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쿠도 선생님도 야마모토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모리타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본 언어교육학회 학술지에 투고하고 문부과학성에도 제출할 겁니다. 그날 오후 나가사키 사세보 중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글 학습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벤치마킹 하러 가도 될까요? 교토, 도쿄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하루토의 온라인 스터디 그룹은 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만들고 서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2월 초 후쿠오카 지역 방송국 RK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글이 일본 교실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으로요. 교장 선생님이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논란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모리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미 교육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2월 중순 기말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한글 학습법은 금지될 상황이었습니다. 시험 감독을 서면서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한글 쓰는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무실에 전체 교사가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성적 분석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전체 2학년 평균은 68.4점입니다. 지난 학기 대비 2.1점 상승했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학습법을 사용한 학생 67명만 따로 집계했습니다. 평균은 84.3점입니다. 교무실이 솔렁했습니다. 15.9점 차이였어요. 지난 학기 이 학생들 평균은 63.7점이었습니다. 20.6점 상승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쿠도 선생님과 야마모토 선생님도 침묵했어요. 니시무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어도 비슷합니다. 한글 쓰는 학생들 평균이 14.2점 올랐습니다. 모리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혁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한글로 가득 찬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과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갈 줄은. 2022년 2월 말 RKB 방송국 다큐멘터리가 후쿠오카 지역에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기타 큐슈의 기적, 한글이 바꾼 교실이었어요.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화면에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2022년 1인당 국내 총생산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70년 만의 기적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글입니다. 세종대왕 초상화가 화면에 떴습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 백성이 그를 몰라 고통받는 것을 보고 3년간 연구 끝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세계 유일 왕이 직접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진들이 나왔어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열등한 문자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기타 큐슈 교실이 나왔어요. 2022년 일본 학생들이 그 열등한 문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올랐습니다. 역설입니다. 하루토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글은 2시간 만에 배웠어요. 히라가나는 2주 걸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나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이긴 이유, 현대차가 도요타를 위협하는 이유,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장악한 이유. 효율입니다. 한글이 만든 효율입니다. 이제 그 효율이 일본으로 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방송이 끝난 후 후쿠오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는 아직 한글 학습법이 없는데 도입할 수 없을까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3월 나가사키 세계 중학교가 한글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한글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참여자가 83명이었습니다. 전국 67개 중학교에서 한글 학습법이 확인됐습니다. 학생 수는 약 8,300명으로 추산됐어요. 그런데 3월 중순 도쿄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육학과 우에다 히로유키 교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러분, 침착합시다. 한글이 효과적이라는 건 단기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에다 교수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어는 3000년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불과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문자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 일본이 한국 문자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단 1%라도 있습니까? 이건 일본 교육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올랐는데요. 우에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성적이 전부입니까? 문화적 정체성은요? 우리 조상님들의 자부심은요? 저는 교육학자로서 이런 유행을 막겠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수의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성향 학부모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도쿄 신주쿠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한글 학습법 금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로 오사카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한글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어요. 일본 교육계가 찬반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일부 중학교에서 한글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리타 교수가 화면에 나왔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일본어 발음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에다 교수가 나왔습니다. 외국 문자 의존은 장기적으로 일본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이 된 거죠. 하루토가 제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교토 사쿠라 중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저도 한글로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기타 큐슈 학생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토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혼자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저는 하루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증명했어.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학생들이 한글로 노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국경을 넘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5월에 NHK가 전국 방송을 내보낼 줄은, 그리고 도쿄대학교 우에다 교수가 완전히 입장을 바꿀 줄은. 2022년 5월 NHK 스페셜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한글, 일본 교실을 바꾸다, 기타 큐슈발 교육 실험이었어요. 시청률 8.7%, SNS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 이틀 후, 우에다 히로유키 교수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교장실에서 만났을 때 우에다 교수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3일간 학교를 참관하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허락했고 우에다 교수는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면담했습니다. 하루토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너는 한국어를 할 줄 아니? 우에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하루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몇 마디 정도요. 한글은 발음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시험은 일본어로 봐요. 일본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니? 하루토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한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겠거든요. 전에는 외우느라 바빠서 그냥 글자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 의미를 음미할 수 있어요. 우에다 교수는 아무 말 없이 메모만 했습니다. 6월 도쿄 교육학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우에다 교수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는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한글 학습법을 반대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교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기타 큐슈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3일간 수업을 보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대체가 아니라 보조도구였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시험을 봅니다. 단지 학습 속도가 빨라졌을 뿐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그곳 학생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동시에 배웁니다. 우리 도쿄대 학생들도 힘든 일인데 그들은 해냅니다. 왜일까요?
한글로 발음을 정리하면 모든 언어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에다 교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추월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삼성, 현대, 방탄소년단 손흥민. 그들의 성공 뒤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분의 한글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악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세종대왕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글을 지켜주셔서. 한국이 한글을 지켰기에 오늘 일본 학생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국 KBS 9시 뉴스가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본 도쿄대학 최고 권위자가 생방송에서 한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 정책을 공식 사과한 첫 일본 학자입니다. 화면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일제가 금지했던 한글, 우리 할머니들이 목숨 걸고 지킨 한글. 그 한글이 이제 일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67개 중학교 실태 조사 결과 한글을 학습 도구로 활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 상승률은 14.8%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학습 보조도구로서의 외국 문자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공식 허용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환호했어요. 이시카와 교감 선생님도 쿠도 선생님도 박수를 쳤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죠? 모리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패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루토를 불렀습니다. 축하한다. 내가 시작한 일이 일본 전역으로 퍼졌어. 하루토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공부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야.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드는 거지.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전역 142개 중학교에서 한글 학습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약 2만 명의 학생이 한글로 노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한국인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이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거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년 봄 하루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할 줄은. 그리고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무릎 꿇을 줄은. 2023년 3월 오가와 하루토의 졸업식이었습니다. 하루토는 전교 8등으로 졸업했어요. 입학할 때 꼴찌권이었던 아이가 상위권이 된 겁니다. 졸업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루토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저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웠습니다. 하루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600년 전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가 2023년 바다 건너 일본의 한 학생을 구해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해 여름방학 하루토가 생애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이었어요. 하루토는 한참 동안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세종대왕님,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 문자를 금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지나가던 한국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어로 물었어요. 학생, 일본 사람이에요? 하루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하루토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우리 한글을 사랑해줘서. 나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어요. 학교에서 한글 쓰면 맞았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학생이 한글로 공부한다니. 세종대왕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와 하루토가 포옹했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장면은 한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세종대왕님 눈물 나요. 할머니가 이거 보시고 우셨어요. 일제시대 한글 쓰다 맞으셨대요. 이게 진짜 역사의 복수구나. 2023년 가을, 일본 전역 142개 중학교에서 한글 학습법이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됐습니다. 고등학교 8곳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개설됐어요. 약 2만 명의 학생이 한글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11월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24개의 열쇠 한글이 연 일본 교실의 문이었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모리타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우라 선생님이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하루토가 용기를 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2021년 9월 나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가르쳐줬습니다. 한국은 600년 전에 이미 과학적 문자를 만든 나라였다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 있던 나라였다고. 우리가 파괴하려 했지만 목숨 걸고 지켜낸 나라였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나라였다고. 책상 위에 하루토가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웃고 있는 하루토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글은 한국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교실 불빛이 보였어요. 야간 자율학습 중인 학생들이 한글로 노트를 쓰고 있을 겁니다. 1443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1910년 일본이 그 문자를 금지했습니다. 1945년 한국이 그 문자를 되찾았습니다. 2023년 일본 학생들이 그 문자로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한글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문자는 국경을 넘고 편견은 진실 앞에서 무너지며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하루토, 고맙다.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이 학교도, 일본 교육도 변할 수 있었어.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